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단원 10차시고요. 대단원 매듭짓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단원 매듭짓기입니다. 먼저 물질의 특성이요.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는데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거고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밀도,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우리 이런 것들을 했었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이제 밀도라고 합니다. 밀도는 가벼운 게 위에, 무거운 게 밑에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해도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입니다. 그래서 용매 100g인데 기준이 용매 100g이고 이 용매는 대부분 물이라고 했습니다. 고체의 용해도는 이렇게 용해도 곡선이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용해도에서는 뜨거우면은 기체가 잘 못 녹고요. 차가워야 기체가 잘 녹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은 물의 가열 곡선을 좀 기억하시면은 머릿속에 그려 두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요, 양이 다른, A, B, C가 양이 다릅니다. 물질은 같은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로 봤을 때 같은 물질인데 양만 다른 거고요. 자, 혼합물 쪽 보겠습니다. 혼합물은 밀도가 있습니다.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밀도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봤을 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물질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증류했었고요, 재결정 이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했었습니다. 증류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거고요, 재결정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기의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해 보자. 금, 순물질. 공기, 혼합물입니다. 공기 속에는 질소, 산소, 쭉 있습니다. 구리, 순물질이고요. 산소는 순물질입니다. 그래서 순물질 기억, 디귿, 리을. 답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미음 식초라고 나왔는데요. 이 식초는 조금 애매합니다. 식초 중에서 지금 신맛을 내는 거는 아세트산이라고 해서 CH3COOH입니다. 걔가 신맛을 내는데 우리가 식초로 사용하는 이 식초는 음식에 사용하는 요 식초는 물하고 섞여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과향 식초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 향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신맛 그러면은 순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식초 중에 대부분의 신맛을 내는 성분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그 극히 일부의 신맛을 내는 식초가 조금만 들어가도 신맛을 아주 많이 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 겁니다. 자, 암석 혼합물이고요. 우유 혼합물, 바닷물 혼합물, 오렌지 주스는요, 대부분 물과 오렌지 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유한 특성 찾아봅시다. 온도, 부피, 질량은 고유한 특성이 아니죠. 온도 올리면 높아지고요. 부피 많으면 커지고요. 질량 역시 많으면 질량 커집니다. 그런데 끓는 점, 용해도, 밀도 이런 애들은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 25도씨 1기압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표준이라고 보는 그런 지점이고요. 그럼 미지의 액체의 물질과 질량의 부피를 측정한 결과래요. 질량이 15.7, 부피 20ml. 딱 뭐가 나와요? 부피분의 질량이 나오죠. 부피분의 질량을 20분의 15.7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0.785 나옵니다.
0.785가 여기 있네요. 에탄올.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왜냐? 밀도는 고유완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A부터 E를 컵에 넣었을 때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질 A부터 E의 밀도를 부등호로 표시해보자. 이 그림 보세요. D가 가장 가볍고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B와 C 중간에 E, 그리고 C가 있습니다. 순서는 D, A, B, E, C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5번. 그림은 고체 X와 Y의 용해도 곡선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보기 봅시다. 20도 C에서는 요 앞에 있죠. 30도 앞에. X가 Y보다 크다. Y가 X보다 큽니다. 틀렸네요. 니은 30도에서는 물 100g에 X든 Y든 둘 다 똑같이 40이 녹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80도의 물 100g에 X 120g을 녹이면 포화 용액이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조심해야 될 거 100g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200이라고 돼 있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X 240g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 100이라는 그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6번. 오른쪽 그림은 일정한 압력에서 액체 물질을 같은 세기의 열로 가열했을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액체 물질 A, D 중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거. 같은 물질로 예상된다는 거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이 같다는 겁니다. 같은 거 볼까요? A는 혼합물이고요. B, 순물질이긴 한데 다른 물질이고요. C와 D는 같은 물질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 양이 다르죠. C가 좀 더 적은 양이고요. D가 좀 더 많은 양입니다. D, 크로마토그래피 얘기입니다.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사인펜 잉크의 색소를 분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색소는 적어도 세 종류다. 색소가 하나, 둘, 세 종류죠. 네. 니은 적은 양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적은 양의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3번, 디귿 색소마다 물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네,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색소마다 물이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기억 디귿이 맞는 거고요. 8번, 혼합물 분리의 이용예와 분리 방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식초에서 물 분리할 때, 물을 분리할 때는 증류가 좋습니다. 두 번째, 물과 식용유를 분리할 때 뭐 이용하면 되죠? 층이 분리된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분별 깔때 이용하는 거죠. 요걸 이용해야죠, 요거를. 그럼 얘도 틀렸겠네요.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에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하기. 어떻게? 용해도 이용하는 거죠. 용해도 이용하는 걸 재결정이라고 하죠. 디귿 금지 약물 복용 검사할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크로마토그래피 한다고 그랬죠.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창의 융합 문제. 강이나 바닷가 근처에 있는 위치한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기계를 식히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강이나 바다에서 공급받아 사용한다. 발전소에서 사용한 높은 온도의 물을 식히지 않고 강이나 바다로 흘려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체의 용해도가 낮게 되죠. 뜨거운 물을 보내면은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져서 산소 용존량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안에 사는 물고기들은 다 죽어버리라는 얘기죠. 자, 다음 10번. 그림은 수돗물의 정수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취수탑이 있어요. 취수탑은 말 그대로 물만 취수하는 겁니다. 밑에 쪽, 위에 쪽? 당연히 밑에 쪽에서 취수합니다. 강 바닥 말고요. 밑에 쪽. 이 물의 위층에는 쓰레기들이 떠 있기 때문에 밑에 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진흙이 많은 바닥 쪽에서 물을 취수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침사지를 이용하고요. 침사지라는 건 모래예요, 모래. 모래에다가 얘를 넣으면은 이제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약품 투입해서 침전된 거, 약품 투입하면 이제 가라앉는 것들, 이거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밑에 물 취수하고요. 여기서는 위에 물 취수해요. 그래서 위에 뜬 거 버리고, 여기서는 밑에 가라앉는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약품 투입해서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과지를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 염소 살균실에서 소독합니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버리고 밑에 거 버리고 약품 투입하고 소독하고.
자, 11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캔 그림과 분리배출 표시가 새겨져 있다. 이는 자원 재활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이 분리배출 표시를 보고 쉽게 캔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분리배출할 때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캔과 철로 만든 캔을 함께 모아버리고 있어 두 종류의 캔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알루미늄으로 만든 캔과 철로 만든 캔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해보자. 특성 딱 나오죠. 알루미늄은 자석에 끌리지 않아요. 근데 철은 자석에 끌립니다. 그러니까 전자석을 이용해서 이 중간에다가 전자석을 한번 휘저어주면은 철은 딸려오겠죠. 그럼 다른 곳에다가 모으면 되죠. 철은. 그런 방법이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고물상들에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알루미늄만 남았죠. 그 알루미늄에서 이제 70도에다가 가열을 합니다. 700도에다가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골라지지 않은 철이 함께 들어있다 하더라도 철은 안 녹기 때문에, 철은 몇 도에서 녹냐면은 1500도 돼야 녹아요. 알루미늄은 700도면 녹아요. 근데 철은 1500도나 돼야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700도 내부 온도인 이런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알루미늄은 녹고 철은 안 녹아서 결국 철은 위에 떠다녀요. 철캔 분리해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단원 매듭짓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대단원 매듭짓기를 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